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부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7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을 출자합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K-칩스법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도 추진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산업 육성과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초당적 연구단체인 AI 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여야 공조로 제2법을 추진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민관 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 대응 협의체가 발족했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강조한 데 따른 겁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HJ중공업은 올해 건설과 조선 양대 사업 부문을 합쳐 수주액 2조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이에 따라 누적 수주 잔고도 7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주가가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지금도 여전히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오늘도 아침 분위기, 오후 분위기 다르고 매일매일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글쎄요.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헷갈린다라고 좀 봐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게 되면은 오늘 어쩌면 하더라도 코스피가 또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들었다가 지금 또 방송하는 지금 순간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분위기를 또 반전시켜 놨거든요.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6월 19일 그리고 그 이전부터 보게 되면은 일단 만기일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상당히 좀 많이 지수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계속 공매도가 없잖아요.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외국인 선물 수급으로 매수, 매도, 청산, 매수 이런 것들을 반복해 나가게 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큰 매도가 근데 최근에 또 외국인의 수급 특징이 뭐냐면은 특히나 선물 같은 경우는 대량의 어떤 매도를 보였다가 대량의 매수를 보였다가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서 현물, 선물 간의 가격 괴리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가격 괴리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차익 거래가 계속 발생이 또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좀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일단 시장의 특징이라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종가상 코스피가 올선을 또 회복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내일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저는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게 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장후반 그리고 오늘 장후반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일 쪽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00포인트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조금 시장을 이끌어주게 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딸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3월달 이후에 반도체 소부장이 너무나 많이 좀 길게 좀 쉬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한번 훈기가 돌게 되면서
또 2, 3월달 이전 같은 그런 흐름들을 만들 시기가 좀 관건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당연한 얘기지만은 외국인 현선물 수급을 계속 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별 등락 현황. 오늘 일단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는 상승목수 소폭위, 오늘은 하락종목수 소폭위 이런 현상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틀 전을 보게 되면 하락종목수가 1200종목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매도 심리 우위였다가 네. 이제 매수와 매도 쪽으로 조금 이제 전환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종목별 등락 현황과 그리고 반도체 쪽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종목군을 바라볼지도 한번 전해주셨고요.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이유를 수급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관 투자자들이 연일 코스닥 시장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까지 벌써 10거래일 연속입니다. 하락 이유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언제쯤 또 코스닥 시장도 지수가 조금 턴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HLB 같은 경우가 11% 정도 네.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엔캠이라든지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약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좀 하락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은 지수로는 좀 부정적인 상황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개별적인 종목 반응들은 좋아요. 지금 쿠키런 새로운 시리즈를 출시한 데브 시스터즈는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그다음에 TSE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해서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코스닥의 지수 흐름은 약간 비추세의 형태로 올라가고 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추세 상승 부분을 유지하는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박스권이죠. 박스권 안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은 박스권 상황인데 개별주 플레이를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개별주 플레이를 한다라고 열어두고 코스닥은 지수를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좀 개별적인 종목의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연결해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추려서 보는 게 거래소 대비해서 좀 접근하는 방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거래소 대비해서 어떻게 접근해 볼지까지 전략도 전해주셨고요. 오늘 섹터별로도 흐름을 살펴보니까 엔비디아의 훈풍을 받아서인지 반도체 주 쪽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사님께서 조금 더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오늘 쪽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테스라는 종목 상대적으로 눈에 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스 포함해가지고 DIT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랜드 쪽으로 테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 그러니까 AI가 도입이 되게 되면서 대용량 연산을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용량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이 대용량 저장 장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최근에 기업용 SSD가 상당히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판매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랜드 쪽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테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공정 쪽이거든요. 전공정이 테스트 쪽인데 우리가 그동안은 그 반도체 얘기 나오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수율 관련해서는 후공정 테스트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테스트가 이렇게 강하게 부각이 됐다라는 것들은 후공정이 제한됐던 분위기가 또 전공정 쪽으로 조금 넘어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테스트가 상당히 조금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HBM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반도체가 분야가 넓잖아요. 그 부분에서 HBM은 일부분일 뿐인데 시장이 너무나 HBM만 집중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소위 말하는 레거시 쪽에 반도체 소모품이라든지 그리고 전공 장비라든지 쪽은 상당히 소외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제 마이크론 실적을 저도 계속 기대한 이유는 마이크론 실적이 좀 발표가 되게 되면서 HBM에 제한된 분위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 조금 확장이 돼가지고 HBM도 가고 레거시 쪽도 같이 가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만 보게 되면은 물론 내일 또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오늘만 보게 되면 테스라는 종목 포함해서 테크잉, 원일 IPS, 원일 QNC 이런 종목들이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들이 조금 이제 레거시 쪽으로 분위기가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많이 반가웠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메모리, 비메모리 합쳐가지고 반도체가 HBM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너무 그쪽에만 제한돼 있다 보면은 결국 이쪽에서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 가격이 부담이 될 건데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서 레거시 쪽으로 가지 않게 된다라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지금 4월달 이후부터 지금 반도체 소비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늪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HBM에 제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레거시적으로 확장되는 흐름들이 나와야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는 반전 계기를 마련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테스라는 종목이 눈에 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종목이 눈에 띄셨고 그리고 반도체주 전반 온기가 확산돼야 된다라는 말씀에 더해서 예산도 좀 투입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반도체 R&D 사업에 6,775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네. 반도체주 전반 추세 진단은 어떻게 해볼까요? 마이크론이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보통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를 잘 안 깨요. 네. 예, 과거의 흐름들을 봤을 때 깨고 나서도 복원이 보통 한 열흘 이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등이 20% 채 안 되는 20% 정도의 수준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주도주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음을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민을 해봅니다. 이게 과연 사이클의 끝일까? 여기가 버블 구간일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가깝게 우리는 IT 버블 쪽이랑 비교를 할 수 있어요. IT 버블 때 이 종목들 같은 경우가 미래 실적, 지금부터 한 1년 뒤의 실적을 미리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서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한 50배 정도까지 종목들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기준으로 봤을 때 40배 정도거든요. 40배 네. 정도. 실적으로 봐도 이게 고점이 아닌 형태고, 그다음에 이 사이클의 마지막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모든 종목들의 실적이 좋아져요. 근데 지금 아직은 범용 반도체 쪽, 디램 낸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직 돌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으로 봐서도 아직은 좀 고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응은 이미 이번 주에 대응을 했었어야 되죠. 네. 예, IT가 조정 나올 때 대응을 했었어야 되고 오늘 반등이 나올 때 팔 게 아니라 내일 실적까지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은 크게 매도할 필요는 없고 뭐 오늘 상승이 좀 미리 선제적인 반응을 해서 강하게 오른 면도 있지만은 네.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내일 또 한번 확인을 하면 되니까 실적 같은 경우는요. 네, 그래서 긍정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유지를 합니다. 네, 일단 반도체 주에서는 긍정의 시각을 유지해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AI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AI 산업 육성과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AI 포럼이 오늘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정책 테마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포럼을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테마 쪽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어요. 네. 있는데 아직까지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오픈 AI인지 이런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아직도 그쪽으로 좀 의존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맞출지 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정책 테마 쪽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한번 내일 그리고 모레 한번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쪽 모레 쪽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그냥 뭐 큰 의미 없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 정책 포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AI 산업을 그러니까 육성을 하는 거잖아요. 학생에서 AI 산업이라는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네. 식으로 이제 그 산업을 유도할 것인가 제도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게 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축구를 할 거예요. 근데 축구를 할 건데 일단은 그 축구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일단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일단은 제도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축구를 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뭐 이런 건 반칙이고 뭐 옵사이드 반칙 뭐 이런 걸 만들 수 이런 그 규칙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기초 작업을 한다라는 거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이런 AI 되었던 그 제도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육성시키기 위한 어떤 가장 기초적인 어떤 법을 만들게 되고 제도를 만들고 그러니까 축구 선수를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동장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운동장을 누가 만들 건가 그리고 운동장 흙은 뭘 쓸 건가 이런 게 테마인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흐름들이 없다.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영향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은 내일 쪽, 모레 쪽까지도 만약에 정책적인 테마가 형성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그냥 뭐 그런 이슈들로 일단 끝이 나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테마도 그렇고 업종도 그렇고 미국의 어떤 테마? 네.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AI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런 게 조금 이제 묶여서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일단 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당장 오늘은 반응하지 않지만 내일과 모레까지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AI 관련주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우선 AI 쪽 같은 경우는 시작이 된 게 챗 GPT로 인해서 뭐 AI,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나눠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가속기란 걸 내놓으면서 하드웨어 쪽이 우세를 한 상황이고요. 근데 가속기는 엔비디아만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HBM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장비주 같은 경우가 수혜를 보는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구조는 전체 그 발생하는 그 하나의 HBM과 가속기 그를 통해서 70% 정도를 엔비디아가 갖고 가요. 나머지 30%를 나눠서 우리는 이렇게 갈라서 뭐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 얼마나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구조를 깰 때 같은 경우가 IT 같은 경우는 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 안에서는 그냥 뭐 여전히 좀 지속돼서 흐름 같은 경우는 좀 뭐 박스권의 흐름들, 뭐 종목들이 빠지면 다시 복원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 안에서는 뭐 성장에 대한 부분의 이견은 여전히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뭐 긍정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긍정에 대해서 AI 좀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종가 베팅할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님의 섹터부터 알아볼게요. UAM 쪽을 가지고 오셨는데 글로벌 UAM 시장이 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성장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 UAM 쪽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네. 오늘 아시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리비안 관련주 강세 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플러스 해가지고 초도너체 강세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UAM도 많이 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쉬었던 섹터 종목들이 쪽으로 수급이 좀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 좀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4월 달부터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4월 달 그동안 많이 쉬었던 화장품이 웬걸 가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재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뭐 어들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리비안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게 초동투자 강세를 보였듯이 UM도 솔직히 많이 좀 쉰 것 같아요. 쉰 것 같고 특히나 또 UM 관련해서 가지고 온 종목이 또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그 참고를 해보게 되니까 어제 오늘 그 연휴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아마 이런 리포트를 계기로 해서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조금 이제 돌아서 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일단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UM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조비 에베이션이라는 기업이 가장 선구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글쎄요. 일단은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UM이 이제 출시가 돼서 저는 안 탈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그리고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까지 담보가 되는 상황에서 UM이 출시가 되면 이렇게 담보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타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뭐 준비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한국공항 인천공항공사인가요? 그쪽도 지금 버티포트 관련돼 가지고 뭐 UAM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상용화를 빠른 시일에 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뭐 그런 것들이 일단은 그 이 종목의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좀 눈에 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항상 그리고 전망은 그래요. 어떤 새로운 산업이 나오게 되면서 안 좋은 전망 나온 거 혹시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UM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말 그대로 예상인 거죠.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아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항상 전망은 좋게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로 해서 기대감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베셀이라는 종목들 중심에서 테마가 좀 형성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같이 테마 쪽까지 확장되는 건 아니고 오늘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로만 좀 제한되는 그런 UAM 이슈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이 회사가 UAM에 관련된 회사인지 오늘 저도 이 종목 준비해서 처음 알았어요. 네. 우수 AMS. 보통은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 자동차 부품 이렇게만 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UAM으로 좀 엮여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안 보이는 걸 봐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그 우수 TMM이라는 100%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 전기차 관련돼서 했던 그 기술하고 그리고 부품을 좀 생산했었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 제한되는 게 아니라 신성장 동력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국내 유일하게 UAM 전용 인버터, 모터 이런 것들을 자체 개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뭐 UAM도 프로펠러가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모터가 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모터가 좀 분명히 필요할 건데 아마 그런 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 이쪽하고도 이제 항공 전용 추진 시스템 왑스를 현재 추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내년 12월 달까지 개발 완료 목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한국항공우주와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은 상용화에 가장 먼저 앞서 나가게 되는 것들이고 그러면은 항공기체에 적용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숫자까지 잡히게 되면서 실적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미래 기대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가격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일단은 오늘 종가 매수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네. 일단 3,600원 정도 일단은 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3,600원이 일단은 오늘 시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시가를 얼마나 빨리 회복시키냐가 이 종목의 어떤 그 단기간 어떤 추세 관건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0원을 그래서 1차 목표가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3,2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 AMS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사님의 섹터 한번 알아볼게요. 제약 바이오 섹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약 네. 바이오 섹터도 요즘엔 뭐 아주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게 지금 가장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알테오젠의 주가름이 그다지 나쁘진 않더라고요. 오늘은 뭐 물론 조금 쉬어가긴 하지만 최근에 상승 기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섹터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우리가 그 시장에서 일컫는 모멘텀이죠. 네. 이 종목이 어떤 게 발생을 했을 때 주가 반응이 상승 또는 하락을 할 수 있는 네. 거. 상승이 유리할 때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실적 연속성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약바이오의 두 축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네. 있고 삼천당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뭐 알리아 시밀러 같은 경우가 유럽 9개국은 가지고 왔고 네. 미국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환경 이게 바로 뭐 모멘텀. 그다음에 유럽을 가지고 오면서 시장이 붙은 만큼 미국을 갖고 오게 되면 또 시장을 하나 더 붙게 되거든요. 같은 규모만큼.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게 발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는 이 기대감이 지속하는 한 또 가깝게 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은 미리 주가는 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SC 제형이라는 방식으로 머크의 키트루다 같은 경우를 가지고 왔고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규모의 또 계약 같은 경우를 맺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가 강한데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그러면 전통적인 제약 사업을 하는데 여기 더해져서 좀 실적이 이번에는 좋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종목 어떤 걸까요? 종목은 동국제약이에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가 마데카솔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이 소재를 활용해서 원료를 활용해서 화장품으로 예, 출시를 했고 네. 여기 더해져서 최근에 APR의 미용기기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용기기 같은 경우가 좀 호조인데 네. 그 메다카프라임 같은 경우도 여기 동국제약에서 출시를 했어요. 출시를 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2분기 기준으로 90억 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뭐 동국제약 같은 경우를 관심에 가져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실적 감안해서 시가총액 이 정도 도달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16,000원을 제시를 합니다.
네, 종가 베팅의 또 다른 종목 동국제약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마데카솔 분말 요즘에 많이 인기가 있는데 제가 여기 연결해 볼 생각을 또 못했던 것 네네. 같습니다. 참 투자 얘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웹툰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현지 시간을 오늘 네이버 웹툰이 공모가를 확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날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웹툰주가 부각이 되거든요. 네. 오늘 반짝 상승에 그치게 될까요? 일단은 그렇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웹툰 관련주 전 대장은 와이랩으로 네. 봤었거든요. 와이랩 같은 경우 직접적인 어떤 그 네이버 웹툰과 매출 연결 고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이랩이 날짜를 보게 되면 언제였냐면은 6월 3일 날 24%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급등이 나온 이유가 네이버 웹툰 관련 이슈가 있었고 그 웹툰 관련돼 가지고 이 대장주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힘이 좀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고 오늘 물론 말씀하셨듯이 뭐 미스터 블루 이런 종목이 9%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뭐 IPO 이슈는 그렇잖아요. 소문사 선주서 팔아라. 이런 연결고리를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뭐 지금은 바짝 반등이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 좀 수정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네. 제가 우수 MS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원고 드릴 시점 계산해가지고 가격을 좀 드렸는데 손절가를 제가 3,250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3,100원 정도로만 조금 더 낮춰 150원만 좀 낮춰서 일단 좀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유행 관련돼 가지고 우수 AMS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HLB 얘기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해도 되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혹시나 해가지고요. 그 오늘 HLB가 지금 10.3% 총가 기준으로 이제 하락으로 이제 마감이 될 거로 보이는데 어제만 하다도 이런 분위기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HLB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이전에 한가 2번 맞게 되면서 이때도 개인 투자자들 정말 머리 아프게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12발행 소식 나오게 되면서 뒤통수를 2번 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330억 규모 12발행 결정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전환가액이 이제 65,953원이거든요. 네. 자, 이게 지금 살펴보니까 그 사모펀드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보증 사모 시비 이걸 발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운영 자금 조달 목적이라 되는데 운영 자금 조달 목적이라 돼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330억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30억 돈을 빌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빌려준 사람은 이거를 회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발행 주식수가 50만 주예요. 그러면 50만 주에 330억 본전이 되려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6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65,200원인데 얘네들이 330원 빌려주고 적어도 본전 이상이 되려면 66,000원 이상 가격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또 중요한 건 전환 할 수 있는 시작일이 또 7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월 26일인데 전환이 7월 16일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얘들은 지금 주가 상을 봤을 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할까요? 아니면 올라가면 바로 팔아버려야지 생각을 할까요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3호 10일 발행한 시기가 1월달, 2월달, 3월달 이 시기였다면 아마 얘네들이 전환 시기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전환 시기라는 건 그 10일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가지고 있게 되면은 또 물량 부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물량 부담 때문에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모펀드는 얘네들이 주된 목적이 뭐예요? 결국 이익이잖아요. 그럼 이익이 안 나게 되면 이익이 안 난다는 상황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팔아버리겠죠. 네. 다 팔아버리겠죠. 그러면 그 결국 손해 누가 봅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회사에서 몰랐을까? 라는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1억 3천만 주기 때문에 50만 주 그렇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수준은 아니지만은 항상 정말 미미한 시기에 미미한 이슈로 주가가 꺾이는 거 분위기가 차게 식어버리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글쎄요. HLB의 이 사모펀드 사모펀드래 그 사모 12 발행이 와 지금 상황에서 꼭 이걸 했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한테 뒤통수를 2번이나 치는 그런 행색이 될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제가 틀리길 바라는데 네.
오늘 이 12 발행 소식으로 해서 주가가 또 최근에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다가 네. 이 조금씩 회복되는 주가도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HLB를 좀 얘기를 좀 네. 하고 싶었어요. 네. HLB 이야기까지 제가 웹툰으로 시작했는데 HLB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도 좀 추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어제만 해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제 네. 주가가 어제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자 이제는 그럼 FDA 불발 이런 이슈들 조금 좀 마무리가 되고 다시 또 이제 좀 힘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류의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네. 또 소식이 나와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 HLB는 신뢰 회복이 좀 우선일 것 같아요. 네.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일정이 7월 2일 정도에 있었는데 네. 주가가 좀 반응을 하다가 딱 기술적인 저항 측면 이 구간의 위치를 한 것도 있는데 때마침 이게 좀 물량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어떻게 대응을 했었냐고 하면 이게 하한가 가구 반등이 나올 때 첫 번째, 두 번째 하한가의 갭이 좀 메어졌을 때는 네. 이제는 유보를 한 거죠. 유보를 한 상황이고 기간은 남아 있기에 네. 주가는 반응을 할 수는 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 종목을 포트에 갖고 오기에는 명분이란 게 필요한데 네. 뚜렷하게 실적에 대한 명분도 좀 뚜렷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제약 바이오를 얘기할 때 보면 네. 우리가 모멘텀이란 부분이 연속될 수 있는 요소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SC 제형을 바탕으로 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네. 다음 일정들이 있는데 HLB는 이의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 네. 기대감으로 주가는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포트에 의미 있는 비중으로 갖고 오기에는 이 투자보다는 약간 갬블적인 성향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유보를 하는 거죠. 네. 예, 유보를 어. 하는 거죠. 예. 네, HLB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좀 저는 또 걱정인 부분이 고점 부근에서 물리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차트만 봐도 바로 손을 놓을 수는 또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님? 어려운데요. 네.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답을 우선은 말씀드렸어요. 저에 대한 네. 제 대응을 제 계좌에 이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자 주가는 가지고 있을 때 종목이 빠졌어요. 네. 지금 만약에 10만 원에 샀다라고 하면은 손실이 30%가 넘죠. 30%가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에서 이 정도로 감내하면서 보유를 해온 거잖아요. 한가 두 방 뭐 이거를 네. 감내하면서 보유를 했기에 자율의 의지에 맡겨둡니다. 이건 제 결정보다. 왜냐하면 이게 빠졌을 때 액션을 취하라고 해도 여태까지 안 했단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도 전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와서 답을 줘야지 뭔 소리냐라고는 할 수 있으나 저는 아까 답은 얘기를 했고요. 네.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보시는 네. 분들께서. 예, 그렇습니다. 또 사실 대응 시기는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차트를 보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좀 콘텐츠 주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웹툰즈 이야기도 했고 이제 콘텐츠 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정책 금융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을 해본다라는 목표인데 자, 이 목표에 따라서 콘텐츠 주도 잘 움직여줘야 할 것 같은데 그다지 분위기는 썩 좋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되죠? 이게 대박에 너무 좀 치우쳐져 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최근에 흥행 대박 났던 게 해외에서 뭐가 있죠?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대박이 안 나면 반응이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은 뭐 어떤 그 컨텐츠가 나왔을 때 이게 대박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면서 이 컨텐츠 회사들이 돈을 번다라는 그러니까 물론 돈을 벌겠죠. 돈을 버는데 우리가 항상 그 실적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전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느냐, 계속해서 성장을 하느냐. 이게 결국 이제 기업들을 그리고 종국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제조뿐만 아니라 컨텐츠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같은 영역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엔터 회사들의 주가가
잘 갔었잖아요. 근데 네. 잘 갔던 이유가 결국 뭘까요? 그쪽도 결국 컨텐츠인 거거든요. 근데 결국 컨텐츠를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주가가 갔던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 컨텐츠도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뭐 어쩌다가 오징어 게임 한번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련 주가 갑자기 쭉 갔다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컨텐츠들이 꾸준히 나오게 되면서 계속 돈을 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인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실내로 또 컨텐츠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뿐만 아니라 네. 최근에 또 그 종목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CJ, CGV. 아,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컨텐츠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게 CJ, CGV의 주가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컨텐츠의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박 효과는 오래 못 가요. 결국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최근에 뭐 대한고래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신선한 거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열풍적인 인기를 끌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과거에 보시면 아시죠?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뉴진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고 대박 흥행에 나오는 거나 뉴진스가 인기를 끌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한쪽은 지속적으로 돈을 벌고 한쪽은 반짝으로 그냥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관계적인 부분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도 결국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컨텐츠도 결국 돈을 번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그때 가서는 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이 종목을 이끌어준 세력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글쎄요. 저는 컨텐츠 관련주 안 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콘텐츠 관련주에서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콘텐츠 관련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어쨌든 뭐 눈물의 여왕이나 뭐 선제고티어 이런 작품들이 나오더라도 네. 콘텐츠주는 여전히 좀 침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많이 침체가 되어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는 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은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저도 참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데 네. 근데 이게 이번에 선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히트거든요. 상당히 히트인데 선제에게는 좋은데 네. 선제를 만든 쪽에는 썩 좋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예전보다 그 출연료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비용을 떨고 보면 큰 수익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이 IP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거를 다음 시리즈, 그다음에 뭐 해외 판권 이런 부분의 확장으로 좀 충분히 가능할 텐데 뭐 선제만 좋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우선은 OTT사 같은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대작 같은 경우 텐트폴 작품이라고 했죠. 그런 작품이 늘면서 실적이 드라마 제작사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였는데 그게 비용 절감, 비용 통제를 통해서 좀 자금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작품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이 예전보다 좀 많이 증가를 했다 보니까 네. 우리가 분기에 나오는 이익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그게 뚜렷하게 못 나타나다 보니 그러면 시장의 파이가 큰 시장이 열리면 되거든요. 뭐 네. 중국이라든지. 근데 또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좀 답보 상황이에요. 네, 답보 네. 상황이고 좀 배제하고 우선은 보는 거죠. 배제하고. 네, 콘텐츠주 답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 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역시나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마감 동시 효과 구간을 지나면서도 0.6%대 강세를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니까요. 우상향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지수는 2,791선에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하지만 부진했습니다. 그래도 장중 저점은 조금 올려 세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보합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841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 초반에 하락 기조를 보이다가 조금은 변동성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홀로 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4,422억 원을 사들이면서요. 이 거래일 연속 매수 양상을 펼쳐줬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매도 양상을 펼쳤는데 기관은 3,812억 원, 개인은 859억 원을 매도 양상을 펼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발을 뺐고요. 개인 투자자들 홀로 담아냈습니다. 외국인은 1,205억 원 규모로 팔아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38억 원 팔아내면서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을 펼쳤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홀로 1,379억 원의 매수 양상을 펼쳐줬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선물 시장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까지 함께 좀 발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살펴보니까 오늘은 1,000계약 넘게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어제의 경우는 2,000계약 넘게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급 동향 이어서 등락하는 종목수 살펴보니까 등락하는 종목수는 하락하는 종목수 더 많이 짓게 됩니다. 마감 동시 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엇갈린 흐름이 관찰이 됐습니다. 역시나 또 코스피 시장의 강한 흐름 연일 지속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연일 또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시총 상위단 분위기에서도 그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감이 됐고요. 상승한 업종이 더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32%의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그 안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이 미래산업입니다. 보험 업종에서도 1.69% 강세,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1%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도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지수가 그래도 소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지수와 비교했을 때 업종은 조금 더 또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그 안에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2.52% 강세, IT 부품에서는 1.81%, 비금속 업종에서는 1.72%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됐습니다. 마감을 되면서 또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네. 하이스만 보인다라는 거. 네. 하이스가 5% 넘게 상승 마감하게 되면서 하이스만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코스닥 쪽 보게 되면 다 알았습니다. 그냥 HLB 마이너스 10%, 삼천항제약 마이너스 3%. 와, 정말 매매하기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두 가지인데 한 가지 또 뭐냐면은 외국인 선물 수급이요. 네. 지금 시간을 보게 되면은 2시 16분 이후부터 외국인 선물 수급과 지수가 엇박이 나고 있어요. 엇박이 나고 있는데 지금 지수는 올라갔고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는 513개까지 줄인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또 내일 아침에 또 외국인이 매도 출발한다는 얘기인가? 199까지 또 줄였네요. 네. 또 줄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외국인이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쪽 보게 되면은 비차익 쪽에 이거 아니구나. 비차익 쪽에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네. 또 이제 또 2,600억, 2,300억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걸 잡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또 이걸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자 현물 쪽에 5천억, 2,300억 프로그램 2,300억 들어서 합쳐가지고 네. 비차익 쪽에 매수가 들어왔던 건 결국 외국인이 5개 가지고 매매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장 후반에 와서 선물 매수를 뚝 떨어뜨리고 현물 수급을 올리게 되면은 현물 수급 이렇게 요 베이스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아침 쪽에 또 외국인 매도가 유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럼 또 장 초반에 주가가 또 이제 흔들리면서 5일선을 또 지키는 만약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서 현물 수급까지 만약에 꼬이게 된다라면은 오늘까지 분위기 좋았다가 장 후반에 또 망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하이닉스하고 그리고 외국인 선물 수급이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네요. 이제 이사님 말씀처럼 살펴보니까 수급이 외국인이 좀 꽤 많이 줄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제가 처음 브리핑을 해드릴 때보다 꽤 차이가 나는 수치가 집계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종목별로 또 분위기, 업종별로는 어떻게 좀 체크해 보셨을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확실히 좀 네. 종목들 시총 상위주들은 약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랑은 큰 차이는 없어요. 네. 물론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강한 게 화장품 중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 그렇고 나머지는 비슷했고요. 우리가 장 마감 이전에 봤을 때랑 하이닉스,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강했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감안해서 코웨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강한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이 나왔고 이게 최근에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반등이 나올 때는 네.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시장이 조정 나올 때 조정이 나온 종목들의 폭이랑 지금처럼 오늘 반등,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올 때 이 하락보다 상승폭이 더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공통점은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니까 좀 실적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네.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보면 게임 중에는 크래프톤, 네. 뭐 IT 중에는 뭐 당연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 그다음에 화장품, 전력기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 들어갈 때는 포트에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관련된 종목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내일 밤입니다.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여기서 저희 또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거기서는 죄송하지만 소위 말하는 개싸움 날 거고요. 개싸움 날 거고 네.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 네. 아마 이쪽이 부각되고 저쪽이 부각되고 될 것 같아요. 토론에는 큰 의미 없다. 그냥 가십거리 정도. 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네. 그냥 서로 이제 개싸움을 할게. 지난번 토론 때도 둘이 진짜 그런 싸움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분위기는 딱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토론 때도 그렇게 서로 개싸움하게 되면서 뭐 테마적이 형성된 건 없어요. 네. 있다라면 그거 정도? 한성기업이 이제 대표가 시라큐스 대행 나왔는데 바이든과 동문연 이유 때문에 한성기업이 갔던 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만 움직이면 모르겠지만 아마 정책 관련돼서는 아마 움직이는 게 없을 겁니다. 그거는 좀 더 이제 대선이 다가오게 되면서 각각 이제 정책 싸움 하게 되잖아요. 네. 아마 그렇게 되면서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라는 흐름들이 나오지. 제가 봤을 땐 토론해 가지고는 뭐 테마 물론 모르겠어요. 어떤 테마 또 나와가지고 당황시킬지 네. 모르겠지만은 뭐 정책 관련돼가 수혜주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사님께는 한번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지 여쭤볼게요. 토론의 관전 포인트 어떻게 찾아볼까요? 트럼프가 좀 강경하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속한 당에 우리나라에서 뭐 전당대회 비슷하게 후보를 네. 선출할 때가 임박이거든요. 그래서 강경하게 나올 텐데, 그러면 트럼프가 우세를 쥐고 가면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에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뭐 잘 마무리되겠죠.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시장 변동성이 잠시라도 커질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그냥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매수에 대한 대응, 아직도 우리는 실적 시즌 들어가니까 그 네. 부분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는 일단 매수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동국제약입니다.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의 판매가 호조를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22,000원, 손절리 1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정태근 이사의 종목 보겠습니다. 우수 AMS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UAM 전용 인버터와 모터를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600원, 손절 라인 3,1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이대 주식인 도쿄 일렉트론이 중국 매출 비중에서 40%를 차지합니다. 고다층 랜드 식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의 종목은 동국제약입니다. 오늘 종가 베팅 종목과 동일합니다. 완제 의약품 제조와 마데카 피부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미용기기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오늘 매수한 가격이 58,600원이었고요. 고가 기준 66,600원으로 하루 동안 13.65%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동국제약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17,940원이고요. 고가 기준 19,520원으로 하루 동안 9.81%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